세라의 말과 동시에 강묵은 그녀의 허리춤을 살며시 끌어안고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 아, 아. 세라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닌 듯 거부하지 않았고 그녀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상의 유니폼을 거침없이 벗기고 나니 유니폼 너머로 피부는 부드럽고 뽀얀 빛을 띠며 핑크빛 봉긋한 산봉우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최강묵, 나이는 58세, 경남 창원에서 홀로 지낸 지 벌써 4년째다. 서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아빠 생활은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지만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창원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출근해 제품 검수와 보고서 정리를 마치고 오후 6시에 퇴근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반복적이고 조용하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업무 외엔 거의 없다. 강묵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말이 없는 대신 그는 눈으로 모든 걸 살핀다. 제품의 미세한 흠집, 공정의 흐름, 사람들의 표정까지. 퇴근 후 그는 창원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15평 남짓한 공간,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강묵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참자고 되뇌인다. 저녁은 간단히 컵라면과 김치, 냉장고엔 반찬이 거의 없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여느 때처럼 정치 이야기와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또 뭐야? 강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앞에 섰다.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한숨을 쉬며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았다. 필터 쪽에 손을 대보니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누수다. 이럴 땐 또 AS 불러야겠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수기, 브랜드의 고객센터를 검색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고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수리기사는 내일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다. 강묵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물 한 잔 마시려다 실패한 기분이 묘하게 허탈했다. 정수기 하나 고장났을 뿐인데 그 순간 그는 이곳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서울에 있었다면 아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처리했을 것이다. 아들은 아빠, 고장났어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 소란스러움이 그리웠다. 강묵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일은 회사에서 품질 감사가 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싱크대에서 생수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랐다. 물을 마시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아내에게? 아들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다. 강묵은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다. 다음 날 아침, 최강묵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품질 감사가 있는 날이라 그런지 회사 전체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고 고지어 대리 김도윤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정수기 바꿨어요. 강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고장났었나? 아뇨, 그냥 바꿨어요. 근데요, 이상한 게
도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설치하러 온 사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모델처럼 생겼는데 옷도 좀 글쎄요. 영업하러 온 사람치곤 너무 튀는 느낌이랄까. 강묵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서? 그게요. 설치하면서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수기 말고도 공기청정기, 디데,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해준다면서 뭔가 좀 수상했어요. 계약서도 막 빨리 사인하라고 하고. 사인했어? 아뇨. 그냥 정수기만 했어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부담스럽달까. 강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자신이 전화로 신청한 AS가 떠올랐다. 내일쯤 기사 온다고 했었지. 혹시 같은 업체일까? 혹시 같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닐까? 그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제 통화했던 고객센터 번호를 다시 눌렀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클린에버 정수기 고객센터입니다. 어제 AS 신청했던 최강묵입니다. 창원 성산구 상남동인데요. AS 취소하려고요. 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방문 예정이셨네요.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을까요? 아뇨.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강묵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실 도윤의 말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어제 정수기 고장의 허탈함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를 실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게 싫었다. 그리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꺼려졌다. 그냥 생수로 버티지 뭐. 그는 중얼이며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거기엔 가족과 통화할 때 이야기할 것들이 적혀 있었다. 아들 시험은 어땠는지, 아내 건강은 어떤지, 이번 설에 내려올 수 있을지 같은 것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정수기 새로 알아보기 서울 본가 포함. 그렇게 적고 나서야 그는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창원은 오늘도 맑았다. 하지만 강묵의 마음엔 어딘가 흐린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품질 감사가 끝난 뒤 사무실엔 잠깐의 여유가 흘렀다. 최강묵은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창원공단의 회색빛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김도윤 대리가 다가왔다. 팀장님, 어제 AS 취소하셨다면서요? 강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귀찮기도 하고 생수로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도윤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근데요. 저 그 업체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정수기 자체는 괜찮아요. 물도 잘 나오고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강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고장난 정수기를 계속 둘 순 없었다. 생수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도윤이 말한 그 이상한 영업 방식이 궁금하기도 했다. 너 그 업체 번호 아직 있어? 아, 네. 여기요.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적어 건넸다. 클린에버 정수기, 창원 지점이에요. 어제 온 분 이름은 세라였던 것 같아요. 강묵은 메모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여성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클린에버 정수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사는 최강묵입니다. 정수기 교체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혹시 추천받으신 모델이나 원하시는 기능 있으실까요? 아뇨. 그냥 기본용으로요. 물만 잘 나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쯤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세라 매니저가 방문 드릴게요. 설치와 상담 함께 진행됩니다. 강묵은 순간 멈칫했다. 세라, 도윤이 말했던 그 섹시하고 예쁜 설치 기사.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수기 하나 바꾸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 도윤의 말처럼 이상한 영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설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작은 사건이 그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메모를 하나 더 남겼다. 내일 오후 3시 정수기 설치.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뭐 바꿀 때도 됐지. 그 말은 단순한 정수기 교체를 넘어서 어쩌면 그의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오후 3시. 최강묵은 오피스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정수기 교체는 단순한 일정이었지만 어제 김도윤 대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라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묘사한 분위기. 초인종이 울렸다. 강묵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세라.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이었지만 어깨선이 드러나는 재킷과 슬림한 팬츠 사이에 드러나는 섹시한 곡선과 봉긋한 가슴, 그녀의 실루엣을 은근히 강조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와 함께 묘한 여유를 풍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크리네버 정수기 설치 담당 세라입니다. 최강묵 고객님 맞으시죠? 강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실내화를 갈아 신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작은 오피스텔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정수기 위치는 여기 맞으시죠? 네, 저쪽입니다. 세라는 능숙하게 설치를 시작했다. 강묵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설명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단순한 고객 응대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혹시 물 온도 조절 기능도 원하시나요? 요즘은 미온수 기능이 인기예요. 아, 네. 괜찮을 것 같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치가 끝난 뒤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강묵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인을 하려다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창원에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가족이 있으시다고? 강묵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김도윤 대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참 조용하고 책임감 강하다고. 그녀의 말은 가볍지만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강묵은 사인을 마치고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설치 끝났습니다. 혹시 다음에 공기청정기나 다른 제품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올게요. 그녀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영업의 미소가 아니었다. 어딘가 금기된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미묘한 울림이 있었다. 문이 닫히고 강묵은 조용히 정수기 앞에 섰다. 물을 한 잔 따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상한 하루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고요함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기는 잘 작동하고 있었다. 물도 시원하게 나왔고 설치도 깔끔했다. 하지만 최강묵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세라를 떠올렸다. 그녀의 또렷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그가 느꼈던 묘한 분위기. 단순한 설치 기사라고 넘기기엔 그녀는 그의 고요한 일상에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회사에서 품질 보고서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그녀의 미소가 스쳐갔다. 강묵은 자신이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정수기 앞에 섰다. 물을 따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냥 다시 보고 싶다. 그는 싱크대 아래를 열었다. 필터가 잘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손을 뻗어 필터 연결부를 살짝 비틀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물이 멈췄다.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크리네버 정수기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크리네버 정수기입니다. 창원 성산구 상남동 최강묵입니다. 정수기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오네요. 필터 문제 같기도 하고. 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설치는 세라 매니저가 진행했네요. 내일 오후 2시 방문 가능하신데 괜찮으실까요? 강묵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네. 그분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세라 매니저로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묵은 조용히 앉아 물이 나오지 않는 정수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이건 외로움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금기된 감정의 시작인가? 다시 오후 2시. 창원 성산구 상남동의 오피스텔에 햇살이 두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최강묵은 정수기 앞에 서 있었다. 일부러 끊어놓은 필터는 여전히 물을 내지 않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세라가 다시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가슴골이 보이는 그인의 유니폼과 엉덩이가 부각되는 스키니한 유니폼. 같은 미소. 하지만 이번엔 그녀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최강묵 고객님. 다시 뵙네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세라는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왔다. 그녀는 정수기 앞에 앉아 필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필터가 살짝 빠져 있었네요. 혹시 누가 건드리셨나요? 강묵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말했다. 제가 실수로 청소하다가 건드렸나 봅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터를 다시 연결했다. 물이 다시 시원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라 강묵에게 건넸다. 다시 잘 나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강묵은 물을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여기 조용하네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누가 와주는 게 좋죠. 그 말에 세라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가까웠다. 세라의 섹시한 유니폼과 그의 목덜미를 보고 있으니 강묵은 그동안 쌓였던 욕망들이 한 곳으로 몰려 아주 서서히 거대하게 딱딱해져 버렸다. 그런 강묵은 세라의 뒤로 가까이 밀착했다. 세라가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세라의 말과 동시에 강묵은 그녀의 허리춤을 살며시 끌어안고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세라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닌 듯 거부하지 않았고 그녀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상의 유니폼을 거침없이 벗기고 나니 유니폼 너머로 피부는 부드럽고 뽀얀 빛을 띠며 핑크빛 봉긋한 산봉우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너무 이쁘네요. 라고 강무기는 숨을 고르고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져가 애틋한 마음을 담아 부드러운 선홍빛 산봉우리의 곡선 끝자락에 솟아오른 꼭지를 입을 맞췄다. 방 안은 온통 세라의 숨결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아, 강묵 씨, 너무 좋아요. 세라의 몸짓은 점점 더 깊은 감정에 휘감기듯 고요한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가고 있었고, 이미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다지안의 경계를 넘어 무성한 숲 안의 좁은 동굴을 어루어 만지던 찰나, 그녀의 외마디와 함께 그의 손은 한여름의 계곡에 폭포수처럼 축축히 젖어 흘러 넘쳐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부끄러운지 그녀는 그의 귓가에 대가 속삭였다. 이제 손으로 그만하고 해줄래요? 그는 이미 충분하게 단단 묵직 거대한 오이를 그녀의 경계, 무성한 숲 깊고 좁은 동굴에 천천히 비비며 몸의 전율을 느끼고 있었고, 수룩 빨려 들어갔다. 너무 커요. 강묵 씨. 라고 그녀는 말했다. 질퍽해진 동굴에 한껏 빨갛게 달아오른 오이가 수컹수컹 들어가고 나오는 걸 그녀는 한쪽 눈을 뜨며 보고 있었고, 그걸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최고 절정에 달아오른 둘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하나가 되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녀의 표정, 아름다운 곡선, 휘어가는 허리. 세라 씨 나와요. 나와요. 진득하고 끈적한 하얀 욕망들의 액체가 마치 화산의 용암처럼 그와 그녀의 경계 속에 있는 무성한 숲 좁은 동굴에서 흘러 넘쳐 나오고 있었다. 강무기는 말없이 휴지를 들고 가 그녀를 섬세하게 닦아주었고, 황급히 세라는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과 가방을 정리하며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팀장님, 강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다음에도 제가 와도 괜찮을까요? 강묵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가왔고, 강묵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것은 충동도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의 고요한 외로움이 잠시 겹친 순간이었다.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문이 닫히고 강묵은 조용히 정수기 앞에 섰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세라는 다시 왔다. 창원 성산구 상남동의 오피스텔 문을 열자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인사했다. 이번엔 정수기 점검이 아닌 추가 제품 상담이라는 명목이었다. 최강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제품을 팔러 온 게 아니라는 걸. 팀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랑 비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엔 클린에버의 프리미엄 라인업이 정렬되어 있었다.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설명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그녀의 태도였다. 자세는 가까웠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제품을 설명하면서도 눈을 마주쳤고 손짓 하나에도 묘한 여운이 있었다. 이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공간도 안 차지하고 기능도 깔끔하고. 강묵은 그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영업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건 선을 넘을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럼 공기청정기랑 비데 둘 다 설치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웃었다. 역시 팀장님은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설치 일정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그녀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내일은 제가 직접 설치할게요. 이번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췄다.
지난번처럼. 그리고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혹시 내일은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강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 미소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의 것이었다. 문이 닫히고 강묵은 조용히 앉았다. 정숙이 옆에 놓인 계약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주말 오후 창원 성산구 상남동.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최강묵은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창밖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오늘은 정숙이 설치가 아닌 단순한 커피 한 잔의 약속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세라는 평소 유니폼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슬림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세라는 조심스럽게 실내화를 신고 들어왔다. 강묵은 커피를 따라 두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컵을 들고 향을 맡았다. 직접 내리신 거예요? 네. 요즘은 이런 게 낙이죠. 둘은 마주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더 짙었다. 세라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 조용하네요. 서울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져요. 그 말에 세라는 고개를 돌려 강묵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강묵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세라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닿았다. 그건 충동도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의 고요한 외로움이 겹친 순간이었다. 오늘만큼은 세라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고 그도 당연한 듯이 위솥을 하나씩 벗고 세라의 타이트한 유니폼을 벗기고 있었다. 아름다운 곡선, 그녀의 탐스러운 엉덩짝을 보고 있으니 오늘도 여전히 강묵에 오이는 이름처럼 단단묵직하게 커져 있었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무성한 수둑, 동굴 입구에 아주 천천히 갖다 대자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갔다. 아, 너무 좋아요. 강묵 씨. 세라 씨, 저도 너무 좋아요. 아,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고 감정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숨결은 하나로 엉켜갔다. 그녀와 그는 더욱 세게 안았고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너무 좋아요. 라고 세라가 말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세라 씨 섹시한 실루엣만 보면 너무 흥분되고 우리 속궁합이 잘 맞나 봐요. 라고 강무기는 말했다. 둘은 말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기가 가득했다. 세라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강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복도에서 김도윤 대리가 강묵을 불렀다. 팀장님, 잠깐만요. 혹시 클린에버 정수기 추가로 뭐 설치하셨어요? 강묵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공기청정기랑 비데. 왜? 도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주말에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그 세라라는 설치 기사, 창원 지점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유명? 네. 제품 많이 설치하는 걸로요. 근데 방식이 좀 특이하대요. 강묵은 눈썹을 찌푸렸다. 도윤은
말을 이어갔다. 그분이 고객들한테 좀 꽃뱀처럼 다가가는 스타일이라더라고요. 커피 마시려는 듯 하면서 대화 나누고 한 번씩 고객들과 잠자리도 하면서 그러고 제품을 권유하는 방식이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식으로 설치된 사례가 꽤 많대요. 강묵은 말없이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가까워진 거리, 그 모든 게 자신만을 향한 특별함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정수기 앞에 섰다. 물은 잘 나오고 있었다. 공기청정기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계들 사이에서 그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클린에버 정수기 창원 지점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 말은 자책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세라는 연락이 없었다. 강묵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그녀와 나의 몸이 하나가 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강묵은 그날 이후로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다.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고 커피를 내려도 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물건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건 정말 영업이었을까? 그녀는 단지 일을 했을 뿐일까? 그 미소, 그 눈빛, 그 말투, 전부 계산된 거였을까? 처음엔 분노가 앞섰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어리석었다는 자책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건 아닐까.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생계를 위해, 목표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강묵은 문득 그녀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정수기를 설치하며 조심스럽게 웃던 얼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조용한 집이네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건 단순한 영업 멘트였을까? 아니면 그녀도 잠시 흔들렸던 걸까? 그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그 순간의 감정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다. 저녁이 되었다. 강묵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김치 한 접시와 함께. 예전엔 이 식사가 외롭다고 느껴졌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아들,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아내, 그들을 위해 이곳에 내려와 묵묵히 살아온 지난 4년.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세라와의 일은 잠시 스쳐간 계절이었다. 따뜻했지만 오래 머물 수 없는 봄바람 같은 것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아 내일의 업무 일지를 정리했다. 보고서 파일을 열고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다시 나의 자리로.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오래간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창원역. 최강묵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에 서 있었다. 서울행 KTX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오랜만의 상경이었다.
출장도 아니고 업무도 아닌 그냥 가족을 보기 위한 여행. 기러기 아빠가 된 지 4년. 그 사이 그는 수없이 서울을 그리워했지만 마음만큼 자주 가지는 못했다. 이번엔 다르다.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된 듯한 기분이었다. 세라와의 일도, 그 흔들림도 이제는 조용히 접어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차가 도착했다. 강묵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원에서 출발한 열차는 점점 북쪽으로 향했다. 도시의 풍경이 지나가고 들판과 산이 스쳐갔다.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마음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 짧은 입맞춤. 그건 분명히 흔들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영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잠시의 온기였을 것이다. 강묵은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그 순간에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묵은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 도착해. 점심은 같이 먹자.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기다릴게요. 아들도 보고 싶어 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아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다 말고 아빠 하고 달려왔다. 그 순간 강묵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변함없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